안녕하세요. 대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SE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를 해주면, 그래서 이 테마 형성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원자재라고 하면 결국에 정세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현재 정세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면서 이 원자재 공급난이 발현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연가스가 빠르게 상승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중장기 방향성까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과 그리고 유동성 관점에서 천연가스를 기점으로 해서 GS의 방향성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같은 경우에 당시에 동해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GSE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줬습니다. 특히 6월 4일 같은 경우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죠.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자리 잡혀 있었던 상황이다.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을 해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길게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현재 구간은 이제 5일선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1선 구간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관련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란이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꼴이긴 하죠. 지금까지 후티 반군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 배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스라엘이 최근에 유엔의 이 학교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전쟁에 대한 의지를 이스라엘도 사실 먼저 펼쳐졌다 때문에 11월 대선 전에 이런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후티 반군도 사실 이제 수상 드론까지 이용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천연가스 가격도 에너지 공급난과 함께 상승을 해주면서 GS의 주가도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해 석유 시추를 투입하겠다. 동해 석유 시추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51%가 반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사실 석유 시추 한 개당 1,000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5개면 5천억이 투입이 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투입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차,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 예산 투입하는 게 좀 많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 참고해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천연가스의 가격적인 흐름세 보게 되면 한 2.8불 정도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24년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승에 대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좀 가격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원자재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유동성도 좀 들어왔죠. 애초에 CPI 지표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천연가스 시장에도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발생시킨 원동력이 되었고 이 천연가스 재고량 자체가 6월 6일부터
살펴보게 되면 6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6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재고량 자체가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 공급이 많다라는 이유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고, 재고량 자체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공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천연가스 재고량 같은 부분은 이 GS 영상을 찍을 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이 재고량이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6월 30일 그리고 7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원자재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 라니냐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라니냐가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폭염 관련된 종목들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폭염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면 천연가스도 여기에 속하면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GS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6월 3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왔다가 이틀가량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을 펼쳐주고 재차 매집에 대한 모습, 매도에 대한 모습,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GS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봉상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자체가 5일선 구간에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재차 상승 도약하는 모습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1선을 먼저 돌파를 해주고 6월 3일에 기록했던 고가 수준을 돌파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 동해석유 그리고 가스 매장이 되어 있다, 경제성까지 입증이 돼야지 관련된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승에 대한 요소로는 정세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원자재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GS의 주가도 더욱더 가파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재고량 자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재고량 자체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으니까 떨어졌구나, 수요가 많았구나, 공급은 앞으로 줄어들 거구나 라는 이야기와 함께 천연가스 가격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바로 GS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자재 시장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 정세적인 변동성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흐름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G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